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게 유비넷 트렌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12월 13일, 13일 금요일 하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 또는 AR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5G가 이렇게 서비스 되면서 이 증강현실 관련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뭐 높아졌기보다는 결국 5G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그 대용량의 컨텐츠 빠르게 전달되는 부분들. 그래서 AI나 또는 VR 이런 쪽을 좀 타겟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증강현실 부분이 어쨌든 요즘에 관심 받는 부분이고요. AR 하면 또 VR을 상대적으로 같이 떠오르긴 하지만 VR 시장은 요즘에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 대신 AR은 좀 더 시장을 키워보려는, 특히 최근엔 애플 CEO 팀 쿡인가요? 네. 애플 CEO가 이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는 내용도 좀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증강현실 컨텐츠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진화는 좀 나중에 좀 말씀 나누고, 이 증강현실 컨텐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뭐 어떤 것 좀 떠오르십니까? 증강현실 하면 일단 먼저 다들 포켓몬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 기반에 그려진 가상 정보,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어떤 그 합성 또 보안 이런 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나 위치 실시간 QR이나 또는 마커 또 트래킹 이런 게 생각이 나고, 실시간으로 실감 컨텐츠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GPS 기반이고, 최근에는 이모지나 아바타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인플루언서 역할로서 또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 기반이 되면서 인공지능에다가 빅데이터가 되면 더더욱 많은 곳에서 교육이나 쇼핑, 관광, 건축, 헬스케어, 의료 또는 패션, 미용, 뷰티, 국방, 여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우주나 훈련, 제조, 시험 또 스마트 시티에서 특히나 디지털 트윈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 2가 현재 나온 게 지금 완벽하게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 그 공간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콘텐츠가 많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 MR, 믹스드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VR이나 AR 이렇게 다 통합해서 XR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컨텐츠에서 저작권 또 그 안에서 쇼핑이나 이런 경우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디자인 쪽에서는 어떤 공간이나 실내 제품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작가로서의 활동으로서 회화 작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로는 이케아의 어떤 그 가구 배치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탱고, 스마트폰을 통한 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미술관, 박물관에서 보면은 좀 즐겁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역사나 문화재 체험 인터랙션 이런 쪽에서 사용자의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감 만족의 이런 그 AR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증강현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 혼돈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강현실 어떤 분은 안경 같은 거 쓰고 하는 게 증강현실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찍으면서 보는 것도 증강현실이다. 둘 다 맞는 증강현실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사용자 경험에서 불편함 차이라든지 또는 컨텐츠를 뿌려주는 형태에 따라서, 안경을 착용하고 하는 경우는 배경으로 광학 렌즈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배경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기반한 증강현실은 사실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컨텐츠 올리는데, 그 카메라 찍은 영상을 사실은 약간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디테일 컨텐츠 데이터로 들어온 걸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강현실 구현하는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경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외부의 빛의 영향 같은 거 너무 밝으면 좀 결국은 이 안경 화면에 뭔가
영상을 뿌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가독성, 가시성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컨텐츠를 하더라도 어떤 디바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그때그때 좀 변환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세요. 뭐 스마트 안경이나 이런 스포츠 최근에 또 e스포츠 쪽이 뜨다 보니까 AR을 통해서 우리 집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의 또 OTT 기반의 우리가 AR 콘텐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소셜 인터랙션 서비스나 이러한 그 스마트 큐레이션 역할,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프로젝션 AR이 지금 향후 이렇게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연상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콘텐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션 A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안경으로 쓰는 방식, 스마트폰으로 쓰는 방식, 또 네. 프로젝션 방식 이렇게 프로젝션. 다양한 AR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AR의 간단한 영상 키워드를 한번 간단하진 않았지만 꽤 다양하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증강현실 컨텐츠가 가지는 특징은 어떻게 좀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증강현실 컨텐츠 특징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몰입감 마찬가지 VR처럼 약간 실질적인 몰입감 이런 실감 미디어의 또 대표적인 하나의 또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 실시간 또 현실 기반에 뿌려진 가상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3D 기반으로 해서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현실과 가상의 어떤 매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이 증강현실을 가지는 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 뜨면서 무인화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이 세대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인화라는 가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이 무인화라는 부분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컨텐츠를 통해서 혼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실감 있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인화 관련된 서비스들이 훨씬 더 개인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얻긴 하지만 현실에서 뭔가 정보가 궁금하게 떠올랐어요. 그럼 스마트폰 화면으로 눈이 싹 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스마트폰 속에 한번 쏙 들어가요. 거기서 정보를 획득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현실 속에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인데 이 AR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현실과 그대로 인터랙션 하면서 즉 현실에 몰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자동차 운전으로 따지면 계기판 정보를 벌써 시선 계기판을 보다가 그럼 전면을 사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계기판은 잠깐 봐야 되는 부분인데 HUD 같은 경우는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자동차 정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만약 자동차 관점이라면 안전하게 왜 운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증강현실 줄 수 있는 가치는 또 안전함인 것 같아요. 뭔가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과학 실험이라고 그러나요? 네. 좀 그런 위험한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증강현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른 가치 떠오르시는 게 좀 있으시나요? 일단 사용성과 효율성 면에서 극대화되면서 체험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한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경험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가치까지 알아봤고 아까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요즘에 궁금한 거는 이런 증강현실 기술 또는 그러니까 서비스 이런 콘텐츠가 오늘은 콘텐츠 집중해서 말씀 나누시겠지만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증강현실 콘텐츠가 진화할 것인지
또는 컨텐츠 자체가 진화할 수도 있고요. 관련된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진화들이 변화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 사회가 계속 이제 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AI 콘텐츠를 활용해서 고령인들의 뭐 지각 능력을 조금 해소시켜 줘서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보조한다든지, 그 밖에는 뭐 자동화를 활용해 가지고 AI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뭐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휴먼 디자인이나 뭐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도 조금 증가된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뭐 인포메이션의 전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각이 좀 느린 사람들한테 제2의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고령화 하시니까 사실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 노안, 벌써 40대부터는 노안이 좀 오기 시작을 다들. 그래서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은 뭐 돋보기를 들이대고 보시기도 있고, 아니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AR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을 굳이 눈을 가까이 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찍은 것을 확대해서 보여준다거나, 또는 또 부가적인 설명도 보여줌으로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 또는 정말 눈 자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을 해서 정말 나이 드신 분한테 유용한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다른 어떤 뭐 진화 방향성들은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리 활용 얘기 안 했어요. 활용? 방향성을 바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AR 콘텐츠가 이제 앱처럼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앱처럼 거래가 되고 뭐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아마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마케팅, 광고, 뭐 커머스 분야일 거고. 그래서 그런 거래 플랫폼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실제 현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스템에 적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나 인력 이런 데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무인화 이야기처럼 뭐 그런 방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도 부가 더 깊게 말씀 나눌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아주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려면 AR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로서 이모지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인터랙션 서비스나 소셜 AR 커뮤니티가 앞으로 향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지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모지로서 또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유튜버처럼 V튜버가 뜨고 있는데, AR에서도 AR 투버처럼 증강현실 기반의 이러한 1인 미디어들이 많이 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이제는 미디어 매체가 옛날처럼 몇 개가 아니라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컨텐츠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AR 인플루언서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듣고 이쪽이 꽤 괜찮은 테마 같아요. 네. 예. 인플루언서랑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 지금 인플루언서는 유명한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먹방이 됐든 제품 소개하는 분들인데, AR 중에 가상의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컨텐츠. 아니 요즘 펭수 같은 거, 펭수가 지금은 어쩌면 캐릭터인 거잖아요. 펭수가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끄는 것처럼 가상 현실 공간에 펭수 캐릭터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펭수가 뭐 나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다라고 정보도 주기도 하면 그 나한테 주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거든요. 펭수가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예. 그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짧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특정 아주 뭐 그 정치인이나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내 사촌형 같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뭐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AR로 가면은 AR 콘텐츠가 뭐 캐릭터를 대신할 수 있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뭐 친가면 애니메이션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더 다양한 네. 콘텐츠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영향이 크면 다양한 콘텐츠가 집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아까 박 교수가 얘기한 대로 뭐 AR 뭐 플랫폼이라든지 AR 뭐 1인 미디어 플랫폼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AR 방송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AR 뭐 방송이 되면 뭐 당연히 뭐 그걸 통한 뭐 다양한 그 활용한 그 AR 방송을 활용한 뭐 다른 또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디어나 AR 방송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증강된 정보로서 큐레이션 역할을 하지만 향후에는 그 이제 정보보다는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가미된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스토리텔링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또 방향성이죠. 그래서 또 스마트 워크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AR 콘텐츠를 활용해서 원격 강의라든지 뭐 어떤 협업 시스템, 그러니까 뭐 A 회사, B 회사의 어떤 협업, 뭐 내지는 뭐 또 회사 안에서도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뭔가 스마트하게 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원격이나 뭐 현장감 있는 어떤 협업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협업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이제 AR을 기반으로 해서 MR로 가면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사실 인공지능 부분들이 좀 더 결합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그 아바타라는 기술, 그러니까 하면 보여주는 캐릭터로서 부분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요즘에 그 뉴스에 좀 떠들썩 했던 부분들은 가짜 뉴스 많이 있잖아요. 네. 가짜 뉴스라는 게 사람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네. 사람을 합성해내고 목소리도 합성해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연결되면 가짜 뉴스이지 긍정적으로 보면 뭔가 아까 이름 방송 말씀하셨는데 방송에 출연할 유명 인사를 쇼핑할 수 있는 거죠. 저 오바마 대통령을 초빙해서 나랑 같이 대화하면서 방송을 촬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송도 가능해지고 또 그게 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오바마 대통령 좋아한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정보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좋아하겠다. 큐레이션 된 관점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좋아하니까 오바마의 탈을 쓴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의견을 주고 추천도 해주고 막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더욱더 학습도 잘 되고 그래서 일종의 생활 속의 교육 방식일 수도 있고요. 생활 속의 비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다 연결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연결이 되면 플랫폼화돼서 그 플랫폼 안에서 교육, AR 컨텐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추가 말씀을 좀 주시고요. 저는 만약에 그 펭수 캐릭터로서 방송을 찍으려면 펭수 캐릭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 방송에 펭수를 출연시켜서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이모티콘처럼. 네, 이모티콘처럼. 네, 네. 그렇죠. 캐릭터. 거기 특히나 인공지능까지 들어있는 캐릭터면 또는 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똑똑한 캐릭터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들이 이렇게 AI라는 하나의 컨텐츠 속으로 이렇게 쭉쭉 연결돼서 인공지능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했을 때 결국 AR이라는 그 비즈니스 형태로 쭉 돼서 이걸 소비하는 채널이 스마트폰을 들고 하는 채널이 있을 거고 안경같이 쓰고 다니면 평상시 막 지나다니면 뜨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경형 디바이스가 아까 뭐 고령화라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일상에서 돌아다닐 때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그런 디바이스가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딱 타겟팅이 있어요. 내가 게임을 한다 하면 그때는 스마트폰 들고 특정 순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으로도 비즈니스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나 용도에 따라서 안경에 특화된 어떤 비즈니스 특성들이 있을 거고 스마트폰에 특화된
컨텐츠 비즈니스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젝션 AR처럼 네. 이제 디바이스가 없어도 되는 네. 이런 AR이나 MR 서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프로젝션 A 같은 경우는 주로 활용되는 곳이 뭐 예를 어디 들자면 있구나. 현재로서는 자동차 안에 인포테인먼트로 해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유리 옆면도 이제 패널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앞에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러한 컨텐츠가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도 체육이요? e스포츠나 이런 e스포츠가 거, 아니고 이제 현재 그게는 가상의 네. 체육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실내 지금 운동, 초등학교에서는 네. 지금 프로젝션 AR로 해서 체육관에서 체육 그러면 이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도 바로 해서 프로젝션 매핑으로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수업 시간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구 코트 라인도 뭐 즉석에서 프로젝션 쌓아서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네. 또 같이 할 수 네. 있고 점수가 나오고. 그렇죠. 홈에서의 프로젝션 AR 적용은 가능할까요? 컨셉들은 이제 많이 등장한 것 같은데. 홀로렌즈처럼 네. 그 이제 그 안에서의 경기장, 경기 티켓을 사면 내 집 안에서의 아까 그 홀로렌즈 2가 지금 완벽하게 그 공간을 갖다가 3D 모델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공간 인식하고 그렇듯이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이 홀로렌즈를 끼고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포함되면은 네. 반려 무슨 로봇 같은 뭐 아, 채봇 뭐 이런 개념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현재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뭐 동물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친화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키울 수도 있고 실제 동물원을 가지 않아도 어느 동물원에 동물이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옛날에 애들 다마고치 많이 키웠잖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딸 어렸을 때 우리 다마고치.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네. 교육적인. 만약 프로젝션 AR이 집안에 설치돼 있어요. 빔이 있고 사방에 이렇게 반사시킬 수 있는 각도가 됐으면 그 인공지능 아바타 AR 컨텐츠라고 해야 되겠죠. 밥도 그게 주고. 이쪽 벽에 나왔다가 이쪽 벽에 나왔다가 해서 가족 그 거실내에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또는 밖에서 딱 들어오면 그게 또그 벽에 쏴주면서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OTT 같은 경우가 그 컨텐츠 자체가 OTT, IPTV나 그런 쪽 통해서 뭐 새로운 컨텐츠를 막 내려받는 거죠. 그렇죠. 예. 공간을 인식하고 그 공간에서만 예. 보여준다. 예. 지금 지니 같은 것도 지금 가능하죠. 그 AR 이제 지니 나왔잖아요. 예. 그 뭐 음악만 이제 듣는 음악에서 이제 보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오큘러스 리프트가 지금 플랫폼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볼 수 있듯이 증강현실에서도 글라스를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이제 OTT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지금 우리나라 3사 통신사에서도 실시간으로 야구 중계 AR로 때리잖아요. VR이나 AR로 야구 중계를 해주는 거. 그럼 이제 AR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AR로 이제 안 쓰는데 이제 AR 가격이 낮으면 AR 쪽으로 이제 다 넘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게 비즈니스 펼치는 데 있어서 안경형 기반의 증강현실 비즈니스 펼치는 게 유리할지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현실 비즈니스 펼칠지 아니면 프로젝션 AR처럼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펼치는 게 유리할지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보시나요? 분야가 다 틀려요. 분야가 다르다. 네. 분야가 다 틀리지만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하고 같이 가야 된다. 모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스마트폰은 이제 이동성이 있잖아요. 네. 이동성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AR 할 수 있는 세상이 나오는 기고 네. 아까 뭐 빔은 단순히 한 공간에서만 쓸 수 있는 기고 네. 휴대폰 같은 거는 이제 AR이지만 정확한 AR이 아니거든요.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따지고 뭐 네. 그냥 하나의 AR 띄워놨는 거 보는 것만 되는 거지 그게 몰입이 내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환경이 조금 틀리지. VR 예를 들어서 VR도 그 이제 하는 VR하고 AR 특징 VR 같은 거는 완전히 몰입이 된다는 거이고 AR은 몰입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AR하고 VR의 차이점은 또 이제 시야가 네. 사람이 보는 눈이 120도가 볼 수가 있는데 VR 같은 거는 그 정도 보는데 지금 AR 같은 거는 지금 최고 넓은 게 53도, 50몇 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느끼는 그게 그거를 조금
AR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증강현실처럼 그러니까 VR처럼 이렇게 낀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디바이스지만 디바이스끼리 연결로 해가지고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허브처럼.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끼는 접근으로 그렇죠, 하면 그렇죠.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요소 기능별로 활용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일단은 AR이 확장될 수 있는 걸로 가다가 뭐 바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근데 스마트 지금 그렇게 팩토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지금 스마트 트윈 쪽으로 이제 마지막에 트윈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이 그게 그다음에 AR도 하지만 인공지능 파트라고 결합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5G 때문에. 그 지금 엊그제도 전시함 나왔는데 지금 KT가 해가지고 5G 그 현대자동차 쪽이 하는 이제 사진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때려주면서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뭐 플랫폼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런 플랫폼 그대로 만드는 사진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만들 때는 그 사진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작업 환경이 빨라질 수가 있는 기고. 그러면 공간 간의 협업이네. 공간 간의 국가 간의 협업. 협업이네. 아까 그건 제가 원격이나 뭐 현장 그렇죠. 협업 이런 것들 얘기한 것 지금은 같은 내용이지. 공간 지금 되고 있어요. 실제 장소는 다르지만 여기서 찍은 거랑 저쪽에서 여기서 찍은 게 다른 쪽에 실시간으로 해서 그대로 찍은 게 그 공간에 그대로 해서 3D 스캔이 돼가지고 그런 작업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도 박물관에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실시간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찍어서 해주면 그 공간이 3D로 해서 이제 스캔이 돼서 바로 저기서 컨텐츠를 이용하고 실시간 답변을 하고 이런 서비스는 지금 만들어졌고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컨텐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필요한 그 영역 관점에서의 컨텐츠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컨텐츠를 제작을 잘하고 쉽고 뭐 싸게 빠르게 제작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컨텐츠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들지 않는 컨텐츠,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내가 구매해 써야 되니까 어떻게 유통시키고 거래할 것인지 또는 그 다음에 컨텐츠 소비하는 쪽이 있겠죠. 소비하는 쪽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일 거냐 안경일 거냐 또 프로젝션 쪽이었는데 그 부분 중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놓으면 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면 그렇죠. 네. 컨텐츠 제작이 네. 얼마나 쉬워질지 저는 쉽게 빠르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야만 컨텐츠가 많이 늘어날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 컨텐츠 제작에 활용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지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그 데이터 구축을 통해 가지고 네. 큐레이션형 콘텐츠가 나오겠죠. AR 콘텐츠가. 그래서 뭐 영유아는 어떤 AR 콘텐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AR 콘텐츠가 빅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AI가 전속될 수 있겠죠. 아니 일단 그 물론 콘텐츠 시장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도 열리겠지만 학습 배운다는데 좀 AI가 활용된다는 게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물을 구별하고 학습을 통해서 훨씬 몰입도가 강하고 정확하고 아니면 뭐 향후 변경이 되고 이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뭔가 그 AR 환경을 AI가 구축한다고 보면 훨씬 좀 경험이 현실화 좀 아주 실제 같은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AR 서비스를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 현재로서는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어느 곳에 갔을 때 영화를 봐도 그렇고 지금 내가 글라스를 끼면은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너무 선택의 범위가 넓을 때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추천을 해줘서 내가 시간의 어떤 효율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재의 VR에서나 또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뭐 넷플릭스에서도 내가 보는 취향대로 해주듯이 마찬가지 AR에서도 컨텐츠에서 내 취향대로 이렇게 얘가 서비스를 해줄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네. 뭐 시간이 많이 늦어서 슬슬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컨텐츠 제작 관점에서 한 말씀만 더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 실제 환경에서 그 사물을 끌어내서 그거를 변환할 때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아주 작은 알고리즘, 아마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파워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작은 프로세스 능력으로 진짜 같은 실감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 처할 거고 똑같은 사물도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동화 툴이 있다라면 그 개인들이 훨씬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뭐 이렇게 마무리 멘트 했고요. 예, 늦었지만 그래도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하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실 분 있으신 분만 해주세요. 네. 배고파요. 네, 배고픕니다. 예, AI 컨텐츠로 배고프다는 걸 표시하려면 여기에 빵이 딱 네, 그려져 제가 있는 있어요. 제가 글라스를 끼고 제가 여기를 딱 봤을 때 칼로리가 가장 낮으면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얘가 선택을 해주면 그걸 내가 먹었을 때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아, 예. 판단해 주겠지. 네, 그렇죠. 싹 읽어서. 탱수가 나와서 이거 먹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어. 그걸 먹겠죠? 기능 있는데 할 줄은 몰라. 네. 일단 제가 진행하는데 안경 쓰고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게 탁탁 뜨면 제가 잘 방송을 조율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예. 뉴럴링크까지 일론 머스크가 하듯이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네, 이렇게 네. 끝내야 되겠다. 예, 예. 재밌을 알겠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배고프시는 거고 또 마무리 멘트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아주 마무리 멘트 있으시나요? 네. 자, 오늘의 멘트는 배고프다로. 하여튼 늦은 열심히 시간까지. 해서 배가 네. 고픈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주 주제는 처음으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애는 다음 주에 정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올해 라스트 트렌톡입니다. 마지막 트렌톡이어서 다음 주 주제가 라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주제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 예. 라스트 마일 인턴 지저분 나올 텐데요. 요즘에 뭐 배송이라든지 모빌리티 분야에서 라스트 마일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컨셉들이 좀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서 다음 주 주제를 정했고 그걸 공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